저 질의하기 전까지 요청했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예, 자료 말씀해 요구권 주세요. 한 번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안산선 붕괴 전조 증상 그리고 하고 그다음에 기둥이라든지 보강 지시한 내용이나 실시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붕괴 당시에 하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 이렇게 두 가지 제출을 바랍니다. 예. 그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회의 철도국장님 어디 누구 저 관계자 어디 지금 말씀하신 거 자료 제출 가능해요? 네, 철도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확인을 해서 제출 가능한 자료라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요청하셨는데 지금 와서 확인해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받은 거예요?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고 현재 경찰이나 노동부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사항을 좀 확인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 내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제출 못 하겠다고 나는 이해를 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이미 계속 이 자료 요청을 했고 국토부가 직접 가진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답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도 입수를 못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국회 제출이 곤란하다라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입술 못 한다고 이해가 만든 것 같은데.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기 오케이. 때문에.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리고 국토부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쨌든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이고 실무적으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좀 어렵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자, 의원님 이제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이 가지고 가는 게 맞지만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반드시 자료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강공사 절차와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어떻게 인력이 먼저 투입됩니까? 아니면은 계측기로 먼저 계측합니까?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네. 일단 그 기본적으로 계측기 같은 거를 달아 가지고 추가적인 침하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이번 현장에서도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번 현장에서도 그 절차대로 했다면 아침 10시 회의에서는 변의 진행 사항이 종료된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도록 한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절차대로인데 변의 사항이 종료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를 받았거나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현장에 우리 그 시간에 우리 저 첩도국장이 현장 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첩도국장으로 답변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철도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일 보강공사를 만약에 했다면 그거는 사업 시행자와 시공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 결과가 뭐냐면 변의 사항이 종료가 된 후 보강 공사를 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철도국장님이나 장관님 답변에 의하면 그거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몰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침을 따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 루트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전조 현상이 있어서 현장에 국토부 직원이 나갔고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상관없이 이 보강공사 해버려도 앞으로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국토부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는 거네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단독으로 보강공사를 결정 실시한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시행사가 단독으로 의원님 보강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그리고 보강공사를 한 판단의 근거는
지금 경찰 수사, 노동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던 분들은 보강공사에 투입된 인력이라고 확신을 못한다라는 겁니까? 지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에서도 보고를 할 때 4월 10일 전일 날 현장 작업 인력은 전원 대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새로 들어간 인력들은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인력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향후에도 이렇게 그 소위 변이가 진행 중인데 보강공사가 진행이 돼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국토부는 앞으로 보강공사 협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앞으로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한 바는 없습니까? 개선할 여지가 없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님. 보강공사 협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감사원 지적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회의한 거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시행사의 보강공사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무성기 지급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정기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공사와 관련된 매뉴얼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 의원실에서 이 부분 관련돼서 이미 질의를 했고 이런 내용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제가 무정기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 현장에서 상부에서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상부에서 근로자는 7명이었습니다만 그 무전기는 3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직원들이 그 지하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어떤 경고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 현장에서 지하의 경우는 어떻게 무전기나 연락이 되어서 그 공사와 관련된 소위 경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규정이나 매뉴얼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그걸 담당 국장이 나와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도 또 똑같은 사고 생기겠네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비상시의 위험을 알려줄 어떤 소통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정기 지급에 대한 규정이나 매뉴얼이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